여기는 미얀마의 티딘 마을입니다. 힘들었던 오전 진료를 마치고 피앙 목사님의 고향인 뚜이떠 마을의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위해 준비 중인 우리들. 분주하게 짐을 꾸리고 간단히 점심을 먹은 뒤 모두 차에 올라탔습니다. 울퉁불퉁한 돌밭을 4시간가량 열심히 달리며 창문 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먼지에 엉켜있는 길과 아슬아슬한 절벽 밑으로 둘러져 있는 커다란 나무들, 그리고 구름에 쌓여있는 저 멀리 산까지 모두 놓치기 아까운 광경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려 드디어 고도 1450m의 산꼭대기에 도착. 우리가 도착한 산꼭대기부터 2시간 정도의 산길을 걸어서 뚜이떠 마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차에서 봤던 산길들을 우리가 직접 걸으며 보니 더 예뻤습니다. 밀림처럼 우거져 있는 빽빽한 나무들과 울긋불긋한 꽃들도 보였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당나귀들이 줄을 서서 등에 짐을 싣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깊은 산속부터 시내로 물건을 팔러 가는 사람들의 당나귀였습니다. 어느새 뚜이떠 마을이었습니다. 고도 540m의 산속이라 그런지 의료시설도 없었고 농작물을 재배할 만한 땅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마을의 풍경들은 너무 예뻤습니다.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마을 주변으로는 작은 강이 흐르고 많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으면서 서로 악수한 뒤에 신나는 전통춤도 추면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환영식을 했습니다.มีเต้นนี่คุณแดงนี่
환영식이 끝나고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마을의 어른 한 분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도착해 치료를 해드렸더라면 아마 그분도 우리를 반겨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슬펐지만 슬픔을 뒤로하고 짐을 풀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자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 모여 앉아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가 모임을 끝내고 우리는 밤하늘을 구경하였습니다. 초승달인데도 아주 밝았고 별들은 마치 방 안의 벽지처럼 가까이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뚜이떠 마을의 아침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흑돼지와 닭을 키우고 마당에는 한국에서 봤던 살구꽃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벌써 일어나 의무적으로 땔감을 주우러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절구방아로 옥수수를 짓고 남자들은 총을 들고 사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자연에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스위치만 누르면 등이 켜지고 가전제품으로 음식을 조리하며 마트에 가면 많은 식재료가 넘쳐나는 한국의 편안한 삶을 막연하게만 여겼던 걸 이젠 감사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여기는 접수처입니다. 접수처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 차트에 자신이 아픈 곳이나 임신 여부 등을 적어 보냅니다. 그러면 기생충 약을 먹고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접수를 할 때는 주민들의 아픈 곳을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통역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내과입니다. 내과에는 복통과 근육통으로 오는 주민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뚜이떠 마을 주민들은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과 아랫배가 아프다는 호소를 제일 많이 들었고 하지만 뚜이떠 마을 주민들은 음식을 싱겁게 먹기 때문에 티디 마을에서보다는 고혈압 환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간질 환자가 2명 정도 안팎으로 매우 적어 다행이었습니다. 여기는 외과입니다. 외과에 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추운 날씨로 인한 목감기, 코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몸에 기생충이 많아 항문이 가려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은 생리가 멈춘 것을 병으로 알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어른들은 오염된 물을 드셔서 소화 불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도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어서인지 암 같은 큰 병들은 없어 안심입니다. 미얀마 의료봉사 6째 날. 선을 뺐다 지금 여기 나가는 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걸 빼, 이거 빼.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의료봉사를 여러 곳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뭐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처방을 해주고
했는데도 계속 차후로도 그 배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토론 끝에 그러면 물에서 오는 원인이 가장 크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져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정수 사업을 한번 병행을 해서 하자.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정수 전하고 정수 후하고 수질 검사를 의뢰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서 이게 실효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확장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물 사업을 보급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치과입니다. 뚜이따 마을 학교 선생님들 외에는 모두 치과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과 상식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만 이가 썩어도 바로 이를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양치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강 교육을 실시하여도 양치질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칫솔과 치약을 나누어 주어도 다 쓴 후에 치약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는 영상의학과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초음파용 젤을 사용해 주민들의 몸 안 장기들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곳입니다. 만약 여기서 암이 발견된다면 큰일이지만 다행히도 뚜이따 마을에서는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해서 암이나 지방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기생충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초음파로 검사해보고 임신 사실을 알아낸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풍선으로 강아지, 칼 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지 줄을 서서 풍선 받기를 기다립니다. 8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린 동생을 업은 채 자기 것과 동생 것을 받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며 챙기는 모습이 대견해서 풍선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느낀 게 많습니다. 티딘 마을과 뚜이따 마을 주민들은 좋지 않은 생활 환경에서도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먹거리가 부족한 형편에도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가 좋았고 이곳은 오지 산골인데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부합니다. 오지의 마음 따뜻하고 스마트한 아이들이 미얀마의 미래를 잘 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